뭐 대구나 뭐 상대 이런 팀들은 특정 선수만 막으면 된대요. 대구는 뭐 세징야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수비다 보니까 뭐 세징야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고 막으려고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 광주는 누구가 아니라 그냥 이정효 감독을 어떻게 막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못 막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될 때는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수 하나가 아니라 패스를 막 3-4명이 돌아가면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선수도 얘기하는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가장 큰 목표라기보다는 좀 이루고 싶은 게 이정효 감독님 친필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트레이에다가. 요새 이제 수원 삼성 팬들이면 읽어야 되나. 수원 삼성 때문에 산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이정효 감독님이 추천해준 그림. 네. 이걸 보면서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팬들이 왔을 때 뭔가 그래도 와서 카페니까 책 같은 거 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왕 읽을 거면 수원 관련된 걸 읽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죠. 직접 개발하신 메뉴신가요? 이게 원래 비슷한 게 메뉴가 그 메론소다 에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원래 저희 메뉴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좀 응용을 했죠. 왜냐면 청백적으로 뭔가 수원 팬들한테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메뉴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찾아본 게 이 다른 걸 넣어서 만든 이게 청백적인 게 된 거죠. 맛은 좀 어떤 맛을 의도하시고 만드셨어요? 맛은 이제 수원 팬들이 여름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청량한 느낌? 그리고 되게 시원한 느낌? 약간 이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맛은 약간 소다맛? 그런 맛이 좀 나요.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드실 때 그 뭐지? 일단 저어서 드셔야 돼요. 트레이도 약간 청백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건 이렇게 청백적. 네. 그래서 파란 색깔이랑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이를 아예 색깔을 맞춰서 이번에 이제 구비도 해놨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드릴게요. 이쪽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드실 때 요 아이스크림까지 쭉 눌러서 밑에 시럽, 탄산 다 섞여야 맛있어요. 다 섞어야 돼요? 완전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아이스크림이 약간 크리미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섞여서 하면 색깔도 약간 하늘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저는 커피 한 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 네. 그게 우리는 네. 이런 드라마 촬영을 했다고. 그렇죠. 네. 섭외 과정 같은 거 간단하게 정말 섭외 과정이라고 할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자 쓰신 분들, 남자분들이 한 2분, 3분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하나님 저희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저희 드라마 촬영팀인데 혹시 여기 저희가 촬영 섭외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혹시 사진 좀 찍고 이렇게 해서 가도 되냐 해서 네, 뭐 하셔라 하고 이제 하시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는 그에 우리는 촬영팀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제 촬영을 하고 싶은데 뭐 대관을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승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좀 깜짝 놀랐죠. 그냥 네, 뭐 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되게 신기하게 섭외가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했는데 그 드라마가 또 되게 굉장히 대박이 터진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섭외가 돼서 이제 촬영을 하고 나중에 방송이 나갔는데 저희 이제 카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저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아직도 찍어 가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되게 와 진짜 이런 힘이 되게 크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많이 뭐 가게 이렇게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언제 수원 팬이 되셨는지 아, 일단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직도 제 기억에 제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스포츠 뉴스에 9시 스포츠 뉴스에 그 지금 이제 막 구단 깃발을 흔들면서 창단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수원 토박이다 보니까 수원에 축구팀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나는 수원을 응원해야겠다라고 96년도였죠 그때. 근데 96년도부터 이제 95년 그때 12월인가 그때부터 창단을 했으니까 그때 막 뉴스가 나왔어요 겨울에. 그러면서 이제 96년부터 리그에 참가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경기장을 못 갔어요. 그냥 마음적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팀은 수원이 삼성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경기장을 가게 된 거는 98년도에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에 구단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생팀이니까 그런 초대권들이나 이런 걸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여기 갈 사람 하면서 그때는 인기가 없으니까 애들이 많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 들고 야자를 빼줬어요. 가게 되면 저녁 경기가 있으면 그래서 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막 TV에서 이제 봤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현장감이 너무 재밌고 막 응원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경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고점이었잖아요. 저희가 막 전반에 막 한 골, 두 골을 먹어도 후반에 이길 거야 약간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막 되게 선수층도 화려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막 국가대표 비슷한 급들의 선수들이 막 경기를 했으니까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빠져들게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초대권으로 갔지만 다음부터는 그 초대권은 뭔가 이게 구단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서포터석이라는 서포터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500원인가 1000원 막 그렇게 내면 그거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항상 학생이지만 사서 갔죠, 경기장을.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 산 유니폼이 고종수 유니폼이었는데 지금 되게 구하기 힘든데 라피도 유니폼에 그러니까 망사로 되어 있는 유니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좋았던데 그거를 처음에 사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팬이 됐고 그 팬이 지금 여태까지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그런 느낌이죠 이제는. 네. 이거는 이제 짬뽕 유니폼이에요. 이게 이때가 2002년 3년 그때 유니폼인데 별이 그래서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마킹을 그때는 어떻게 따로따로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마킹 유니폼을 사서 입고 다니다가 막 이런 마킹을 하나씩 사갖고 그래서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이때 시즌 마킹이 아니라 뒤에는 또 이사비 또 다른 시즌의 유니폼들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니폼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좀 그 시즌마다 역사가 들어있는 유니폼 되게 좋아하는 유니폼 중에 하나. 수원 삼성 구단에 어떻게 보면 복장이다라는 네네. 그런 게 있을 건데 네네. 전과 후에 살짝 좀 수원 팬분들께서 좀 방문해 주시거나 그런 게 네네. 있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전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블라우스를 신청은 안 했고 그냥 경기 때마다 유니폼을 입고 그냥 커피를 내리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기 행궁동 오셨다가 우연찮게 들어오신 분들이 사장님이 수원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내리시는 걸 보고 서로 이제 사장님 팬이세요? 저도 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원 팬들 단골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다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계속 오셨던 거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한번 이런 뭐 블라우스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딴 데 어디 갔는데 거긴 블라우스 막 이런 걸 하더라. 사장님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진짜 팬심으로 제 나름의 그냥 일을 하면서 내 공간에서 내 팬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보여줬다면 뭔가 이거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너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그분들이 얘기해 줬던 것 중에서 그냥 수원 팬들이 가서 이렇게 함께 얘기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사장님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잖아. 제가 팬밍아웃이라고 하죠. 난 수원 팬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모아놨던 뭐 유니폼이나 뭐 머플러 그런 수원 굿즈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가게에다 장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딱 블라우스라는 게 명명이 되니까 많은 더 팬들이 와주시고 멀리서도 이게 수원 팬들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멀리에 사셔도 여기 한번 꼭 와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막 저기 지방에서도 오시고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블라우스가 되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나만 알던 맛집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맛집처럼 약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원 팬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경기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경기 전후로 만석을 또 수원 팬들이 항상 채워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일반 손님들이 여기 뭐 수원 삼성이랑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오히려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 삼성 여기 이제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뭐 같이 그럼 수원 응원하시는 데 없으면 수원 삼성 응원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전도사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왔던 단골분들이 저 때문에 경기장을 몇 명 가셔서 뭐 유니폼 사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블루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 선수들께서도 방문하시거나 그런 적이 많으셨나요? 네. 일단은 블루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선수들한테도 많이 좀 이렇게 홍보가 됐나 봐요. 그래서 행궁동에 가면 카페화옹이라는 데가 있다. 블루하우스가 한번 뭐 들려봐라. 이렇게 지나하면서 뭐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이제 여기까지 다 사인을 다 채우는 게 목표인데 이게 저희 카페에 왔던 이제 선수들 뭐 이경준 선수나 이렇게 선수들이 있었고 사실 이게 얼마 전에 고장 났었어요. 아예 고장나서 이거를 이제 버릴 뻔했는데 진짜 어렵게 똑같은 중고를 구해서 이거만 똑같이 기존 거를 갈아서 낀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사인이 나름 의미가 있는데. 커피나 키링 같은 나눔 행사도 많이 했다고 제가 네네네. 기획한 계기라든지 팬분들 반응이나 도와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키링 나눔 행사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그 미르에서 저희가 경기장을 잠깐 보수하는 것 때문에 용인 미르 경기장을 쓸 때 그때 커피 나눔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광 사장님이랑 이제 뭔가 플레이오프 때 뭘 하고 이렇게 수원 팬들한테 뭔가 맨날 받으니까 보답을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사장님이 귤 그리고 제가 이제 핫팩에서 이제 좀 추운 날이었으니까 그런 행사를 했었고 그때는 3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작년이. 그래서 핫팩 300개 뭐 귤 30kg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눔 행사를 했었고 뭐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막 크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뭐 저희 개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막 많이 좀 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항상 이렇게 수원 팬들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수원 팬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팔아주시고 뭐 이렇게 먹어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수익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너무 항상 고맙다 해주시고 여기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도 저분들한테 나도 수원 팬이지만 수원 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분들한테 좀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기획했던 게 수원 팬들이 또 이렇게 어디에나 티를 내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키링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 150개 정도 해서 만들어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커피 나눔 행사는 제가 그래도 커피 일을 하잖아요. 나름 그래도 저는 커피에 좀 진심이에요. 네, 이렇게 안 생겼지만 항상 커피에 되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릴까 해서 맨날 그람 수도 같이 재고 정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수원 팬들이랑 한번 나누고 싶다 해서 그때도 이제 많이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커피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받으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 먹었다 그러시고 막 DM 와주시면서 막 너무 잘 받았다, 너무 고맙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런 행사들이 사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저희 여기 가게에 자주 오던 친구들이 310 크루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루 친구들이 많이 이제 행사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짐도 날라주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커피를 따라줘야 되고 얼음도 담아줘야 되고 막 이게 전달도 해줘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분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도 이렇게 나눔 행사도 되게 원활하게 했었고 항상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 친구들을 보면. 네. 이제 어렸을 때 사장님의 꿈이랑 지금 카페를 차리시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전혀 뭐 이런 데가 제가 장사를 하거나 이런 쪽은 꿈이 아니었고요. 완전 어렸을 때는 꿈이 집배원이었어요. 우편 배달하시는 분. 왜냐면은 그때는 막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이게 돈을 얼마를 벌고 뭐 어떤 일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저는 그 우체부 아저씨 보면은 집배원 분들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편지나 이런 거를 배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누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편지 오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무슨 내용.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편지는 그래도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예전에 자전거 막 타고 그 우편 가방 막 하고 가요. 지금 뭐 오토바이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되게 좀 봤을 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가 좀 더 크면서는 사실은 조금 꿈이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를 동아리에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장애인 쪽으로 나갔거든요. 자원봉사를. 근데 너무 뭔가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회복지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사회복지과를 갔고, 좀 안 어울리겠지만 사회복지사도 7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차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막 장난감이 대부분 차였어요. 어렸을 때도 막 차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일만 평생 하면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 쪽 일을 되게 찾아봤는데 막 차 튜닝하는 거나 막 정비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당장 하기에는 좀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쉽지 않아서 차 영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쪽 영업을 하고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혀 제가 생각했던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뭘 나도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카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카페를 운영한 지 이제 6년, 7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페 하시게 되면 네. 메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커피 같은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좀 이런 거 배우실 때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원래 커피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막 커피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간혹 뭐 이제 일하다가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러 잠깐 이렇게 오던 데가 카페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좀 이제 카페를 했던 분 처음에 초반에 이제 약간 매니저식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같이 배우고 근데 그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정말 저 카페 하기 초창기에는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랑 실전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보면서 뭐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왜 분명히 나는 그람수도 똑같이 하고 했는데 왜 자꾸 나오는 게 달라지지? 맛이 달라지지? 맨날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궁금하면 그냥 쳐보고 찾아보고 해서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기억했다가 와서 커피 내릴 때 한번 해보고 했더니 잡히고 그러면서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도 막 지금 저희 시그니처 메뉴들은 제가 막 개발한 레시피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힘들었었죠. 초반에 한 1, 2년은 되게 힘들었었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제가 독학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이제 자산이 되고 제 노하우가 돼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좋은데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떼아트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커피에 막 그림 그려주고 이런 거. 그것도 어디 가서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걸 혼자 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카페 라떼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이런 게 다 독학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쉽게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노하우들을 정리했던 거를 누구한테 이제 전수해 줄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맨땅에 헤딩 수준이었어 갖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올해 본인이 되셨든 아니면 카페가 됐든 이루고 싶은 목표와 수원 구단이 이뤘으면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조금 더 매출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적이 없었어요. 네. 올해는 조금 이제 저희 수원도 이재용 감독이 온 것처럼 좀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사업적으로 좀 많이 매출적으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원 구단은 당연히 승격이죠. 그리고 승격이랑 또 하나 그 코리아컵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약간 이재용 감독이 오면서 혼자 막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승격을 하고, 그러니까 리그 1등을 해서 승격을 하고, 그리고 코리아컵 우승을 해서 내년에 아침 엘리트2를 나가고, 그리고 내년에 1부 리그 승격을 해서 리그 우승을 해서 네. 그 다음에는 아침 어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 이렇게 막 좀 희망의 로를 굴리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코리아컵 우승이랑 K리그 2 우승. 그 두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준열 감독님이 온 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막 좋다가 아니라 정말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었던 팀이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